샤킬 오닐은 NBA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센터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마이클 조던과도 맞붙은 경험이 있습니다. 1995년 플레이오프에서 올랜도 매직 소속으로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오닐은 골밑을 장악하며 조던의 복귀 이후 첫 플레이오프 탈락을 안겼습니다. 이후 두 선수는 서로를 존경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세운 기록과 마찬가지로 3번 연속 우승과 3번의 파이널 MVP를 차지한 유일한 선수이며 한 시즌의 득점왕과 우승을 동시에 달성한 5명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별명은 다양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샤크이며 빅 아리스토텔레스, 가장 지배적인 선수 MD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흑상어 혹은 공룡센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별명들은 그의 거대한 피지컬과 경기 지배력을 잘 나타냅니다. 샤킬 오닐은 NBA에 데뷔하기 전부터 대형 브랜드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피지컬과 뛰어난 실력 덕분에 여러 스포츠 브랜드에서 스폰서십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러브콜을 받았으나 결국 리복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복은 샤킬 오닐을 중심으로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했고, 이를 위해 역사상 가장 큰 스폰서 계약 중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샤킬 오닐의 발 크기는 미국 기준 22사이즈로 한국 기준 약 360에 해당하는 매우 큰 사이즈였습니다. 일반적인 농구화보다 훨씬 큰 편이었는데, 리복은 그에 맞춤 신발을 제작하며 샤크 어택이라는 시그니처 슈즈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계약 당시 리복이 제시한 금액은 약 1,500만 달러였으며 이는 당시 신인 선수들에게 지급된 최고 수준의 계약금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 스폰서가 아니라 마케팅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리복은 샤킬 오닐을 내세운 대규모 광고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샤크 어택이라는 그의 시그니처 농구화를 홍보하는 TV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오닐이 실제 경기에서 보여준 파워풀한 덩크 장면과 함께 그의 거대한 신발을 강조하는 연출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버라이어티 쇼와 인터뷰에 출연해 리복 제품을 직접 착용하며 브랜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인기는 농구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리복은 한때 나이키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성장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리복은 그를 내세운 광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샤킬 오닐은 경기장 밖에서도 브랜드 홍보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리복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 더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발은 농구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리복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92년 NBA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올랜도 매직에 지명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이미 대학 시절부터 뛰어난 피지컬과 경기력을 보이며 유망주로 손꼽혔던 그는 드래프트 직후부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216cm, 147kg 이상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스피드를 보였습니다. 올랜도 매직에서의 신인 시절, 그는 이미 골밑을 장악하며 엄청난 파워로 골대를 2번이나 부순 사건을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NBA는 모든 경기장에서 예비 골대를 준비해야 하는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로 이적한 후 그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NBA를 지배하며 3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의 관계는 항상 순탄하지 않았지만 결국 서로를 인정하며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팀 내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코트 위에서는 최고의 호흡을 맞추며 레이커스를 전설적인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닐은 훗날 코비를 가장 강한 동료이자 경쟁자라고 표현하며 그에 대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의 인사이드 장악력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최소 2~3명이 붙어야 했고 그마저도 막기 어려웠습니다. 오닐의 공격 패턴은 단순했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포스트어프 백다운, 스핀 무브, 그리고 강력한 덩크. 당시 NBA의 센터들은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 레이커스의 3핏 시절, 그는 몸을 더욱 키우면서 진정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샤킬 오닐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투입니다. 통산 자유투 성공률이 52.5%로 NBA에서 자유투가 가장 취약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상대팀들은 그의 유일한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해거 샤크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지배적인 선수였습니다. 수비에서도 그는 강력한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맨투맨 수비에서 그는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동력이 필요한 2대2 수비에서는 다소 약점을 보였고, 이로 인해 존 스타턴과 칼 말론의 유타 재즈에게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반적으로 뛰어난 센터였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상대팀의 전술을 바꿀 정도였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마이애미 히트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2006년 NBA 파이널에서 그는 드웨인 웨이드와 함께 팀을 이끌며 강력한 골밑 장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균 13.7득점, 10.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수비와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경기당 높은 필드골 성공률로 팀의 득점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는 골밑을 집중 방어해야 했고, 그 덕분에 웨이드가 자유롭게 플레이하며 MVP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는 창단 이후 첫 우승을 차지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그는 피닉스 선즈,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보스턴 셀틱스를 거치며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화려했고 그의 영향력은 NBA 역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샤킬 오닐의 통산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평균 23.7득점, 10.9 리바운드, 2.3블록 슛을 기록하였으며 필드골 성공률은 58.2%로 센터 포지션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그의 경기 지배력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2000년 NBA 파이널에서는 평균 38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스포츠 평론가들은 그의 경기를 분석하며 거대한 체격과 민첩함, 그리고 부드러운 골밑 슈팅 터치가 결합되어 당시 리그를 지배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찰스 바클리와는 코트 안팎에서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선수는 경기 중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TNT 방송에서 함께 농구 해설을 하며 유쾌한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클리는 운이를 두고 저보다 강한 선수였지만 입담은 제가 더 낫습니다 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ESPN의 해설자 스티븐 스미스는 샤킬 오닐은 단순히 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 수비를 압도하는 힘과 테크닉을 겸비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TNT의 평론가 찰스 바클리 역시 그는 단순한 센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라며 그의 지배력을 인정했습니다. 팬들 역시 그의 경기를 회상하며 코트 위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존재감을 잊지 못합니다. 샤킬 오닐은 은퇴 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배우로서도 활동하며 드웨인 존슨처럼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e스포츠 분야에도 투자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샤킬 오닐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는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센터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플레이는 언제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볼 밑에서 상대를 압도하던 그 거대한 존재, 그리고 자유투 라인에서 팬들을 긴장하게 만들던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샤킬 오닐의 모습입니다. 한 시대를 지배했던 거대한 전설 샤킬 오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